오늘은 꼭 기록을 남기고 싶다. 언제나 그렇듯 투자라는 건 감정과 흐름이 얽힌다. 가격이 오르면 마음이 들뜨고 내리면 금세 불안이 밀려온다. 사람 마음은 그렇게 흔들린다. 하지만 글로 남기면 다르다. 종이에 적거나 화면에 타이핑하면 그 순간 감정의 색깔이 벗겨진다. 사실만 남고 내가 보고 느낀 맥락만 남는다. 한 줄 한 줄 적어두면 시간이 흘러도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오늘 내가 남기는 이 기록은 내일의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먼 훗날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이 글을 보게 될 날이 언젠가 온다면 알 수 있을 거다. 아빠가 단순히 돈만 줬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그래프의 오르내림에만 매달리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흐름을 보려고 했고 그 바탕에 있는 원리를 붙잡으려고 했다는 걸. 세상은 늘 시끄럽다. 뉴스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진다. 누군가는 두려움을 말하고 또 누군가는 탐욕을 부추긴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차분히 글로 남기면 보인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스쳐 지나가는 소음인지 구별할 수 있다. 오늘 내가 적으려는 이야기는 블랙록이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수십 년 동안 월가의 심장에서 자본을 굴려온 거대한 존재다. 그 블랙록이 내놓은 상품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 티커는 IBIT. 이번에는 IBIT와 관련해서 최근 아주 큰 변화가 있었다. 짧은 시간 안에 시장의 무게가 움직이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아 기록으로 남긴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9월 29일 블룸버그가 전했다. IBIT 옵션의 미결 제약정 규모가 380억 달러에 도달했다. 같은 날 대리빗의 규모는 320억 달러였다. 대리빗은 2016년 네덜란드에서 설립된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로 특히 비트코인 옵션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을 정도로 오랫동안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져온 곳이다. 그런데 그 대리빗이 처음으로 밀려났다. 이건 단순한 60억 달러의 격차가 아니라 수년간 굳어져 있던 크립토 시장의 무게추가 이동한 순간이었다. 비트코인 옵션 시장에서 1위는 대리빗이라는 공식이 깨졌다. 그리고 그 자리를 IBIT가 차지했다. 월가 한복판에서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옵션이 오랫동안 시장을 지배하던 거래소를 앞질렀다. 이 장면은 누가 봐도 상징적이다. 비트코인이 제도권 바깥에 머물던 시대에서 이제 월스트리트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이었다. 대리빗은 2016년에 설립됐다.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였다. 특히 비트코인 옵션에 강점을 보였고 점유율은 90%가 넘기도 했다. 트레이더들은 옵션을 말할 때 곧바로 대리빗을 떠올렸다. 시장의 언어와 흐름, 규칙을 사실상 대리빗이 만들었다. 수년 동안 독점이나 다름없는 위치였다. 나 역시 기억한다. 한때 비트코인 파생 상품 시장의 거의 모든 대화는 대리빗을 중심으로 흘렀다. 그 이름은 곧 비트코인 옵션 자체였다. 그런데 그 강자의 자리가 이제 흔들렸다. 2025년 9월 IBIT 옵션이 등장한 지 채 1년이 안 된 시점에서 대리빗이 2위로 내려앉았다. IBIT 옵션은 2024년 1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승인을 받고 상장됐다. 나스닥에 이름을 올렸고 월가의 중심에서 거래되기 시작했다. 출시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불과 10개월 남짓한 시간. 그러나 그 짧은 시간 안에 시장은 빠르게 움직였다. 380억 달러라는 미결제약정 규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제도권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다. 이 TF에서 시작된 자금이 옵션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블룸버그는 이 장면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무게 중심이 여고의 플랫폼에서 월스트리트로 이동하고 있다. 이 문장은 짧지만 무게가 있었다. 비트코인이 규제 바깥, 변방의 시장에서만 움직이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선언 같았다. 이제 중심은 월가였다. 코인데스크도 하루 뒤 같은 내용을 전했다.
IBIT 옵션에 미결제약정 380억 달러, 대리빚 320억 달러. 두 매체가 나란히 같은 수치를 보도했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건 기록이자 이정표였다. 나는 여기서 잠시 멈춘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왜 1년도 안 된 상품이 수년간 시장을 지배한 거래소를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그 답은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속성에 있다. ETF라는 껍데기, 옵션이라는 도구도 중요하지만 그 뿌리에는 비트코인의 본질이 있다. 그 본질이 시장을 이렇게까지 움직이게 만들었다. 나는 다시 묻는다. 가치는 어디서 오는가? 무엇이 돈의 무게를 지켜주는가? 법정화폐는 시간이 흐를수록 무너진다. 정부의 결정 하나로 가치가 줄어든다. 내가 땀 흘려 벌어 모은 돈은 그대로인데 그 가치는 스스로 희미해진다. 비트코인은 다르다. 그 안에는 단순한 기술 이상의 본질이 담겨 있다. 무엇보다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희소성이 분명하다. 누구도 그 규칙을 바꿀 수 없고 정부나 중앙은행, 거대한 기업조차 손댈 수 없다. 금처럼 희소하지만 금보다 더 확실하다. 금은 실제 매장량을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비트코인은 이미 코드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누구도 마음대로 막을 수 없다. 계좌가 동결되지 않고 송금이 차단되지 않는다. 국경도 제재도 정치적 상황도 뛰어넘는다. 돈을 가진 사람이 직접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고 그 권리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런 검열 저항성은 기존 화폐 시스템과 가장 크게 구분되는 지점이다. 비트코인은 모두가 같은 규칙을 따른다. 누구에게도 특권이 주어지지 않고 예외도 없다. 거래 기록은 블록체인에 남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공급 속도와 총량은 이미 정해져 있다. 중앙은행의 결정 한 번에 가치가 흔들리는 법정 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예측 가능한 길을 걷는다. 국경을 넘어선 접근성도 빼놓을 수 없다.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고 은행 계좌나 여권, 신분증 같은 조건도 필요 없다. 몇 분 만에 지구 반대편으로 돈을 보낼 수 있고 수수료는 은행보다 낮으며 속도는 더 빠르다. 그건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권리다. 이 모든 것 위에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라는 구조를 가진다. 중앙 발행자나 운영자가 존재하지 않고 전 세계 수많은 노드와 채굴자들이 합의 과정을 통해 네트워크를 지켜낸다. 특정 정부나 기업,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중앙 없는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혁신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세계에서 처음으로 희소성을 구현했다. 일반적인 디지털 자산은 무한 복제가 가능하지만 비트코인은 암호학적 구조 덕분에 이중 지불이 불가능하다. 하나의 비트코인은 유일한 소유권을 가진다. 디지털 희소성이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비트코인은 나눌 수도 있다. 최소 단위는 1억 분의 1 BTC, 흔히 1사토시라고 부른다. 금이나 부동산처럼 잘게 나누기 어려운 자산과 달리 비트코인은 작은 단위로도 거래가 가능하다. 그래서 누구든 몇 달러만으로도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다. 이건 단순히 분할의 문제를 넘어서 자산 접근성의 민주화를 보여주는 특성이다. 자기 주권의 개념도 중요하다. 은행 계좌를 빌리지 않고도 직접 자산을 보관할 수 있고 직접 전송할 수 있다. 개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는 드문 자산이다. 특히 경제가 불안정한 나라에서 이 특성은 절대적인 의미를 가진다. 거래 기록은 불변한다. 한번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은 되돌릴 수 없다. 중앙화된 시스템에서는 관리자 권한으로 거래를 취소하거나 조작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에서는 불가능하다. 이 불변성이 네트워크에 대한 강력한 신뢰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보안은 에너지 위에서 작동한다. 작업증명이라는 합의 방식은 엄청난 전력을 사용하지만 그 에너지가 네트워크를 공격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낭비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에너지를 자산화한 구조다. 그래서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누구도 이 네트워크를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다. 오늘 내가 본 장면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IBIT가 380억 달러, 대리빚이 320억 달러, SEC 승인을 받은 지 채 1년도 안 된 IBIT 옵션이 기존 강자를 앞질렀다. 블룸버그와 코인데스크가 나란히 보도했다. 이 모든 건 역사의 일부다. 2024년 11월 SEC 승인,
2025년 9월 블룸버그 보도, 그에 반해 대리빗 은 2016년 설립. 그 시간들이 한 줄로 이어져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언젠가 이 일기를 읽게 된다면 알 수 있을 거다. 아빠가 가격의 오르내림만 쫓던 게 아니라 그 뒤에 구조와 본질을 보려고 했다는 걸. 비트코인이 왜 중요한지, 왜 지켜야 하는지 곱씹고 있었다는 걸.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다. 화폐의 본질을 다시 묻는 자산이다. 가치 보존의 수단이고 인플레이션 시대를 건너기 위한 안전망이다. 오늘 내가 남긴 이 기록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줄 거다. IBIT와 대리빗의 자리가 바뀐 사건, 블룸버그와 코인데스크가 전한 380억 달러와 320억 달러, SEC 승인과 나스닥 상장, 그리고 내가 곱씹은 비트코인의 본질, 희소성과 검열 저항성, 투명한 규칙과 국경을 초월한 접근성, 여기에 더해 탈중앙화, 디지털 희소성, 분할 가능성, 자기 주권, 불변성, 작업 증명까지 이 모든 특성이 겹겹이 쌓여 비트코인을 특별하게 만든다. 오늘 기록한 숫자와 사건들은 결국 이 본질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록하기 위해 일기를 쓴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